에이리언 시리즈의 프리퀄 전작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에 이어 약 7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새로운 에이리언 시리즈 에이리언 로뮬루스. 본작에서 다뤄지는 사건 그 이전 시간대를 다룬 에이리언 시리즈 작품들을 토대로 주요 스토리와 설정, 세계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작에 대한 적당한 스포일러와 함께 약간의 고어스러운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こんなはずでは。 우선 로뮬러스 이전 시간대를 다루고 있는 에이리언 주요 작품으로는 극중 2093년 배경의 프로메테우스, 2104년의 엘리언 커버넌트, 2122년의 엘리언 1편, 그리고 2137년을 다루고 있는 게임 에이리언 아이솔레이션까지. 이번 에이리언 로뮬러스는 오리지널 시리즈인 에이리언 1편과 2편 사이인 2142년을 배경으로 두어 전작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시리즈 전체적인 스토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본다면 다가올 미래, 우주의 행성들을 식민지 삼아가며 탐사를 목적으로 두고 있던 초거대 기업 웨이랜드 유탄이 소속 대원들이 지적 생명체의 신호가 감지된 미개척된 위성에 착륙하였다가 생물을 숙주로 삼아 번식해 나가는 정체불명의 괴생명체 에이리언과 마주하여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21세기 후반 무렵 디스토피아 사회의 전형적인 클리셰를 보여주는 듯 감당할 수 없는 인구 증가와 자원 부족, 환경 문제, 전쟁 등 인류가 당면한 절멸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당시 우주공학과 안드로이드 제작의 가장 혁신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영국의 웨이랜드사와 일본의 유탄이사가 우주 진출을 통해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본격적인 우주 탐사와 외계 식민지 개척을 위해 국가 간의 경계를 없애고 자본 중심의 단일 정부를 추진해 나가며 여러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유럽연합에 속했던 국가 일부들도 합류하여 2088년 3세계 제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연합을 건설하게 되죠. 이에 맞서 2104년 미국 역시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전체 통합을 거친 아메리카 연합을 출범시키기도 하지만, 사실상 우주개척 식민지 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 웨이랜드 유탄이를 중심으로 3세계 제국과는 긴밀한 동맹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게 되죠. 본래 합병 이전의 웨이랜드사는 과학기술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회장 피터 웨이랜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로봇공학과 우주산업 분야의 뛰어난 성과를 이뤄내 인류에 큰 영향력을 끼치며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지만, 인류의 근원을 찾아내기 위해 실은 103세의 나이에 죽음을 곧 앞둔 개인이 완전한 영생을 찾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 결국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채 인류 전체를 멸하게 할 뻔한 흑역사를 만들어내었고, 그렇게 허망하게 피터 웨이랜드가 저 세상으로 떠난 뒤 2099년 경쟁기업이었던 유탄이가 웨이랜드사를 인수합병하게 됨으로써 지금의 웨이랜드 유탄이로 자리잡게 되었죠. 본격적으로 테라포밍, 우주선 건조, 우주 화물 운송 및 방위산업 등 우주 행성 식민지 개척 프로젝트를 완전히 주도하고 넓혀가게 되지만, 지난 과오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결국 또다시 외계 생명체 에이리언을 마주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닥뜨리게 되죠. 겉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광고를 해대지만, 실상은 회사가 가진 최우선의 목적 혹은 회사 내 특정 세력의 탐욕으로 우주 생명체를 확보하기 위해 한낱 피고용인의 목숨 따윈 희생에도 무방하다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시리즈를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당당히 현실판 타임지 선정, 영화 속 최악의 기업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지구로부터 39광년 떨어진 목성형 기체 행성 팔파모스의 주위를 도는 위성 LV-223과 LV-425, 21세기 후반쯤 인류의 기원을 찾고 있던 과학자들로부터 과거 교류가 없었던 고대 유적에서 마치 숭배하는 듯한 모습의 공통적인 별자리 벽화가 발견되면서 역시 인류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웨이랜드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탐사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생체 활동을 멈춘 동면 상태로 2년 동안 이동한 끝에 2093년 LV-223에 도착한 웨이랜드사의 직원들은 like a door. 인류의 창조주 혹은 기원으로 믿고 있었던 엔지니어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And decapitated body. 인공지능 안드로이드 데이빗의 분석에 의해 그들이 정체 모를 검은 유기질 액체에서 탄생한 괴생물체에게 모조리 학살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교훈 따윈 알아먹을 필요도 없이 시간이 흐른 후 웨이랜드 유탄사는 이를 생명공학의 결정체라고 판단, 비밀리에 생물병기로 사용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죠. 에이리언 시리즈에서 가장 오래된 시간대를 다루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인류를 창조한 것이 일명 엔지니어라는 외계 문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과학 기술을 지닌 그들이 생명을 창조하거나 파괴할 수 있으며 급격히 변이시키고 진화시킬 수도 있는 검은 액체를 이용하여 본인들의 DNA와 거의 흡사한 인류를 지구에서 창조해냈지만, 영화 에이리언 시리즈 기준으로 현재로부터 약 2000년 전 인간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탓이었는지 모종의 이유로 인류를 다시 멸망시키기 위해 살상무기로 사용하려던 검은 액체를 우주선에 싣고 출발하려다 오히려 본인들이 그것에 의해 전멸되어 버리고 마는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었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시간이 꽤 흐른 2093년 웨이랜드사의 탐사가 시작되고 LV-223에 남아있던 그들의 흔적을 통해 인류보다 더 강한 힘과 피지컬을 제외하고 인간과 동일한 DNA 구조라는 사실까지 밝혀내게 되지만, 걷잡을 수 없는 검은 액체의 파괴력은 결국 탐사대마저 끝장내고 말죠. 겨우 살아남게 된 과학자 엘리자베스 쇼는 그들이 인류를 파괴하려고 했던 이유를 확실히 알아내고자 합성 인조인간 데이빗과 함께 그들의 근원지를 추적하여 애써 이동하게 되지만, 동면에 있던 엔지니어를 깨웠다 대가리가 뽑혀버린 후 다시 수리되는 과정에서 생긴 버그 탓인지 아니면 애초 설계부터 잘못된 것인지 창조와 멸망을 같은 개념으로 판단하는 미쳐버린 그로 인해 쇼 박사는 물론 남아있던 엔지니어 문명까지 완전히 멸족되어 버리고 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Sometimes to create, one must first destroy. 결국 인류가 지구에서 스스로 불러온 재앙으로 인해 멸망에 다다르게 된 것처럼 엔지니어 종족 역시 본인들의 오만함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검은 액체에 의해 멸망해버리는 지경에 다다르게 되면서 인류기원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진다라는 국내 포스터 문구와는 달리 그들이 최초 인간을 창조한 명확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채 영화 내에서 암시된 내용과 상징을 통해서만 여러 가지 추론들이 제기되고 있죠. 에이리언 혹은 제노모프라고도 불리는 그 존재는 앞서 말한 것처럼 고도의 생명공학 기술을 지닌 엔지니어라는 외계 문명이 만든 검은 액체로부터 탄생한 생명체로 시리즈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퀸 에이리언 아래서 부화한 페이스허거가 숙주로 삼은 다른 생명체 신체 내부에 에이리언 유충인 체스터버스터를 집어넣어 그 숙주의 DNA를 포함한 영양분을 모조리 흡수한 뒤 마치 번데기에서 변태하듯 그 숙주를 찢어발기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 성체로 급성장하는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제노모프의 성체는 에이리언을 상징하는 괴물 그 자체로 단단한 외골격으로 구성되어 미친 완력과 스피드를 자랑하고 혈액은 강철이나 콘크리트까지 녹여버리는 강산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함부로 죽일 수도 없이 위험한 존재 자체가 사륙을 위한 살상무기 그 이상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단순히 사륙만을 벌이는 괴수가 아닌 인간 못지않은 뛰어난 지능을 갖춘 채 본능 이상의 생명력을 유지하며 시리즈 전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로물루스 이전 시간대의 에이리언 세계관에 대한 요약은 여기까지. 이번에 개봉하는 로물루스를 비롯하여 2015년 상반기 훌루에서 제작하는 8부작 TV 시리즈 에이리언 어스 또한 방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에이리언 시리즈의 창조자 리들리 스콧의 총괄 기획으로
프로메테우스보다 더 이전 시점의 21세기 후반 지구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어 적당한 기대와 함께 새롭고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캡